효과가 있었던 똑같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도 이젠 효과가 미미해요. 예전에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일주일 정도만 신경 썼으면 됐습니다. 조금 관리하면서 운동하면 원하던 만큼 체중 조절이 금방 됐어요. 옷도 잘 맞고 핏도 살아서 다이어트가 할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오히려 다이어트는 점점 힘들어지는데 만족스럽지 못해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은 이 기분, 이게 다 나이 먹어서 생기는 나이살인가 보다, 그렇게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는 사실 살 빼는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덜 먹으려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걷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살만 안 들어갈까요? 이전에 저도 다이어트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체지방률 1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컨디션은 체중계 숫자가 훨씬 낮을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합니다. 저 역시 과거에 살 빼겠다고 볶음밥 먹으려 했고 맛없는 채소, 닭가슴살만 먹거나 몸을 한개까지 몰아붙이면서 굶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건강하려고 다이어트 하는데 전혀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그동안의 잘못된 방식 때문에 고장난 상태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의 다이어트 상식을 무너뜨릴 데이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의학계에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20세와 60세의 기초대사량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느끼는 몸의 컨디션은 매년 점점 힘들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운동에서 근육을 늘려 기초대사량을 높여야 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게 돼요. 하지만 사실 기초대사량에서 근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에서 80%는 간, 심장, 뇌, 홍팥 같은 장기들이 숨만 쉬어도 써버리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나이가 들어도 생각보다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에 따른 근감소증은 존재합니다. 36살 이후로 첫 10년간 연 평균 매년 1% 미만으로 진행이 되고 50대 이후로 연 2% 이상으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근감소증에 따른 기초대사량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연구를 이끈 마리아 에스테르스탈 조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에 늦은 나이란 없다. 결국 예전과 지금 수치는 같을지 몰라도 우리 몸의 에너지 효율은 다릅니다.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는 몸의 엔진 상태는 기초대사량 수치보단 내 바디 컴포지션에 달려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데 왜 우리는 같은 몸무게인데 옛날보다 에너지를 못 쓰는 몸이 됐을까요? 그건 우리가 젊었을 때 보낸 시간들 때문입니다. 남자분들은 보통 20대 때 술을 정말 많이 마시게 돼요. 술은 우리 몸에서 지방을 늘리고 근육을 빼는 아주 대표적인 주범입니다. 그렇게 술배가 나오면서 우리는 활동할 때 에너지를 못 쓰는 몸으로 점차 변해갑니다. 여자분들은 어떤가요? 세상의 시선 때문에 체중계 숫자에 정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체중이 3kg이나 불어나면 위기감을 느끼고 식사를 급격히 줄여버립니다. 이렇게 굶어서 3kg를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지방 1.5kg이 빠질 때 소중한 근육 1.5kg도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체중은 예전과 같을지는 몰라도 이런 습관이 시간이 흐를수록 내 몸속은 지방은 늘고 근육이 빠진 저효율 엔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일주일만 안 먹어도 원하는 체중이 나왔지만 30대, 40대, 50대 넘어가면서 이게 점점 안 먹혀요. 엔진 자체가 힘이 없어지니 운동을 해도 효과가 덜 나오고 안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된 거죠. 여기에 기름 붓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식단이에요. 우리 한국의 식단은 유독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습니다. 밥, 면, 떡 이런 것들이 손상된 엔진에 질이 좋지 않은 연료를 계속 들이붓는 꼴이에요. 거기에 과한 탄수화물은 인슐린을 먹통으로 만듭니다. 인슐린이 고장나면 우리 몸은 지방을 연료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지방을 태울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살이 안 빠진다고 탄수화물을 점점 줄이게 되죠. 그런데 일정 구간 이상에서는 탄수화물 없이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태워야 할 연료를 먹지를 않으니 엔진 자체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굶으면 안 됩니다. 섭취량을 줄여 전체 칼로리만 낮추는 다이어트는 내 몸 상태를 더 망가뜨릴 뿐입니다. 이제서라도 내 몸을 지방 태울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위 영상을 보셨나요? EBS에서 나온 영상입니다. 위 영상을 보면 식단 영양 성분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로 몸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이어트는 참으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은 몸의 호르몬 욕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첫째, 한국식 식단의 영양성분 비율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탄단지 비율 4대 3대 3 정도로 맞추는 게 이상적입니다. 여기 비율은 칼로리 기준, 에너지 비율입니다.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 지방은 1g당 9칼로리. 근데 이상적인 것뿐이지 실제로 맞추기 정말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기준을 두고 크게 벗어나지 않게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먹었어요. 먹었더니 점점 빠지더라고요. 이때 단백질 섭취량이 정말 중요한데, 단백질 섭취량은 내 체중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체중이 약 70kg라면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약 60g 정도 드셔야 하는데, 이 60g의 음식의 무게가 아닙니다. 단백질 60g은 달걀 10개 정도를 먹어줘야 하는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달걀 10개 정도를 매일 먹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저는 매일 3개 먹는 것도 목 막혀서 힘들더라고요. 다른 식재료 중에 두부도 단백질인데 두부 한 모에 300g이나 되지만 단백질 함량은 약 25g에서 30g 정도입니다. 먹는 양에 비해 단백질 성분은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닭가슴살이죠. 저렴하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남들은 이걸 계속 먹는데, 저는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마다 하도 먹었어가지고 물리기 시작하니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닭다리살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닭다리살을 선택했을 당시에는 닭다리살이 크게 유명하진 않았어가지고 이걸 먹어도 괜찮은지 의심이 생겨서 문제가 있을지 않을까 싶어 하나하나 체크해봤습니다. 닭가슴살에 비해 닭다리살이 지방이 조금 높긴 하나 지방에 대한 정보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젠 오히려 지방을 먹어줘야 한다는 연구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때마다 하도 먹어서 물리는 가슴살 대신 닭다리살을 먹었더니 꾸준히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22년부터 단백질을 채워온 닭다리살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 링크에 남겨두겠습니다. 둘째, 숫자가 아닌 몸의 대사 시스템에 집중해야 합니다. 체중계에 꽂히지 마세요. 연예인 효유님도 다이어트를 할 땐 체중계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제 멘탈을 위해 체중은 일주일에 한 번만 쟀습니다. 하루하루 숫자를 보며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숫자보단 내 몸의 컨디션과 탄력이 회복되고 있는지 집중하셔야 해요. 셋째, 내가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자극을 주어 몸을 깨워줘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우리를 지치게 해요. 몸에 자극만 있으면 됩니다. 계단 오르기를 적극 추천드리고, 식사 후 바로 쉬는 것보단 10분 정도 걷는 거를 추천드려요. 처음엔 하나 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 지금의 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나이살이 생길 수는 있어도 그 영향력은 우리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연구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저 우리 몸이 안 좋은 환경에 계속 노출되고 적응이 되어 점점 다이어트 하기 힘든 몸 상태로 변해간 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내 몸을 학대하는 다이어트는 그만하세요. 배부르게 영양을 채워주고 내 바디 컴포지션을 다시 설계해보세요. 몸의 엔진만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 모두 안 부럽지 않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점점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건강해진다고 느꼈었는데, 이 즐거운 기분을 여러분도 함께 경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4년 동안 단 한 번의 요요 없이 유지하고 있는 이 비결, 여러분도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